대한민국 주 4.5일 근무제 도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객관적 분석. 요약 보고서.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가져올 다각적인 영향과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모델, 노동시장의 구조, 국민의 삶의 질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주 4.5일제는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핵심 인재 확보, 나아가 내수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해외 및 국내 선도 기업들의 사례는 근무시간 단축이 오히려 업무 몰입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강제 함수로 작용하여 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성과 중심 문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전망의 이면에는 심각한 도전 과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은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전면 도입은 IT, 금융 등 일부 고숙련 업종과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나머지 부문은 소외되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앞지르는 현재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국가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주 4.5일제가 양날의 검임을 명확히 하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제언한다. 첫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이다. 둘째,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기업 자율에 기반한 단계적 점진적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투자를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과 전문 컨설팅 제공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주 4.5일제의 성공은 단순히 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달려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 문화적 혁신, 전략적 투자가 결합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미래가 될 것이다. 서론 대한민국 맥락에서의 주 4.5일 근무제 정의, 근로시간 단축의 세계적 국내적 흐름. 주 4.5일 근무제 논의는 고립된 제안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 주 5일제 도입 이후 이어져 온 역사적, 세계적 근로시간 단축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이 논의는 정치권의 주요 의제 설정,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시범 사업 추진,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대한민국의 장시간 근로 현실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한다. 운영 모델 유형별 비교 분석. 주 4.5일제는 단일한 개념이 아니며 그 실행 방식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운영 모델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다. 1.2일 주일의 반일 근무 모델.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통상적으로 금요일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퇴근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존 조직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비교적 쉽게 도입할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이다.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스플라디오는 월요병 퇴치를 위해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변형된 모델을 채택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특정 요일에 업무 공백이 집중되어 고객 대응,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주당 총근로시간 단축 모델 주 35시간제. 기존 주 40시간에서 약 35시간으로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모델은 근로자가 주간 총근로시간만 충족하면 되므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높은 자율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근태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격주 주 4일 근무 모델. 한 주는 5일, 다음 주는 4일을 근무하여 2주에 한 번씩 온전한 하루의 휴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근로자가 체감하는 휴식의 질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SK텔레콤의 해피프라이데이나 포스코의 격주 주 4일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주차별 업무 흐름이 불균일해져 장기적인 프로젝트 관리나 일정 계획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운영 모델의 존재는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를 넘어 각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와 문화적 지향점을 반영하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금요일 반일 근무 모델은 최소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주 35시간 유연 근무 모델은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이 아닌 완수한 과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과 중심 문화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따라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가는 해당 조직이 감수하고자 하는 문화적 변화의 깊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며, 이는 획일적인 법제화가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사회적 담론. 현재 주 4.5일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며 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담론의 핵심에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경제적 실현 가능성 및 사회적 갈등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 핵심적인 긴장관계를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예상되는 편익과 긍정적 영향 다중 이해관계자 관점, 근로자 웰빙과 일과 삶의 균형 증진. 주 4.5일제 도입은 근로자 개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실증적 데이터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휴식 시간의 증가를 넘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을 보여준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 향상. 국제적인 실험 결과 근로시간 단축은 스트레스 수준을 7% 감소시키고 번아웃 현상을 완화하며 직원 병가 사용률을 65%까지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추가적인 휴식일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과로사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 및 만족도 증진. 근로자들은 늘어난 시간을 가족과의 교류, 육아, 개인 용무 처리, 자기개발 등에 활용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는 직무 만족도를 5%가량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요일 평일 낮에 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을 버틴다는 실제 근로자의 소감처럼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 생산성, 인재,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동력. 주 4.5일제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근무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많은 경우 오히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된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는 주 4일제 도입 후 회의 시간 단축 등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1인당 생산성을 40%나 향상시켰다. 국내에서도 보안업체 슈프리마는 매출 72% 증가, 제조업체 코아드는 매출 20% 증가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주어진 시간 제약이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고 핵심 활동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강제 함수 포싱 펑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 4.5일제가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아드나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성공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은 단순히 근무 시간만 줄인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 비효율적인 회의 문화 철폐,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조직 전반의 혁신을 동시에 추진했다. 즉, 단축된 근무 시간이라는 제약이 기존의 관성을 깨고 조직이 본래 추진했어야 할 현대화 및 효율화 작업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은 덜 일해서가 아니라 짧아진 근무 시간 때문에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을 도입한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주 4.5일제를 단순한 복지 제도로만 접근하는 기업은 그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인재 확보 및 유지. 치열한 인재 유치 경쟁 속에서 주 4.5일제는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된다. 교육기업 휴넷은 전면적인 주 4일제 도입 후 입사 경쟁률이 10배 급증하고 퇴사율은 50% 이상 감소했다. 중소기업 코아드는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 인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는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 비용 절감. 근무일수 감소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고정 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낳는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전기 소비량이 23%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국가 경제 내수 소비 촉진과 신산업 창출.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주 4.5일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국내 관광 및 레저 산업 활성화.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확장된 주말은 여행, 외식, 문화, 쇼핑 등 내수 서비스 산업의 소비를 크게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만성적인 여행 수지 적자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신규 시장 창출. 늘어난 여가 시간은 평생 교육, 취미, 자기개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잠재적 위험과 핵심 도전 과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 4.5일제 도입은 수많은 난관과 부작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산업 구조와 기업 규모에 따라 그 영향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기업의 역풍 생산성 역설과 비용 부담. 모든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 산업군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 분절 불가능한 노동의 생산성 저하. 제조업, 물류, 대면 서비스업 등 노동 투입, 시간과 생산량이 정비례하는 산업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이 곧바로 생산량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화 설비 투자나 추가 인력 채용 없이는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인건비 상승 부담.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막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직접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드문의 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제철소나 조선소의 경우 새로운 교대조를 편성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 시범사업에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임을 방증한다. 근로자의 딜레마, 노동 강도 심화와 임금 감소. 근로자에게도 주 4.5일제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제도의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오히려 근무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노동 강도 심화. 가장 큰 우려는 5일치 업무를 4.5일에 압축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노동 강화 현상이다. 일부 도입 기업 리뷰에서는 마법의 단어 4.5일, 그로 인해 4일간 야근 발생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이다. 임금 감소 가능성. 임금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제안이 많지만 일부 기업은 세브란스병원의 사례 10% 임금 삭감처럼 임금 삭감을 동반하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초과근무 수당이 실질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생산직 근로자들은 소득 감소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양극화 문제. 산업 및 기업 규모 간 격차 심화. 전면적인 제도 도입 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바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이다. 산업 간의 거대한 격차. 주 4.5일제는 IT, 금융, 전문직 등 재택 및 유연 근무가 용이한 지식, 노동 분야에서는 비교적 쉽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건설업, 숙박요식업 등 현장 중심의 필수 노동 분야에서는 적용이 매우 어렵다. 이는 결국 일부 근로자만 혜택을 누리고 다수의 근로자는 소외되는 이중 노동시장을 고착화시켜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의 구조적 불리함.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동화에 투자할 자본, 계약 단가를 재협상할 교섭력, 복잡한 유연근무제를 관리할 인사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충분한 지원책 없이 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중소기업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주 4.5일제가 의도치 않게 역진적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제도의 혜택은 이미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에 있는 고숙련, 고자본 부문에 더 쉽게 돌아가는 반면 그 비용과 부담은 저숙련, 저자본의 취약 부문에 더 무겁게 전가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해법인 자동화나 추가 고용은 막대한 자본 투자를 전제로 하는데 중소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은 바로 이 자본이 부족한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정책 강행은 사실상 취약 부문에 대한 세금처럼 작용하면서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부문에는 정부가 보증하는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이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단순한 경제, 효율성을 넘어 공정성과 불평등의 문제로 전개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운영상의 장애물 서비스 연속성 확보와 공정한 적용. 고객 서비스 공백. 고객 대면 부서에서 모든 직원이 특정 요일에 함께 쉬게 되면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대 휴무 등을 도입하면 관리 비용과 복잡성이 증가한다. 조직 내 불평등. 같은 회사 내에서도 지원부서 직원은 제도를 쉽게 활용하는 반면 영업이나 고객 지원팀은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워 내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국내외 선례 분석. 글로벌 실험 영국, 아이슬란드, 일본의 교훈. 해외 사례들은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의 성공 가능성과 함께 전제 조건을 명확히 보여준다. 영국의 대규모 실험.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 실험은 제도의 효과를 입증하는 강력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참여 기업의 92%가 실험 후에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매출은 평균 1.4% 증가했고 이직률은 57%, 병가 사용은 65%나 감소했다. 이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다면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아이슬란드의 공공부문 성공. 공공부문에서도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이다. 다만 아이슬란드의 인구 규모나 경제 구조가 한국과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의 효율성 중심 접근. 이 사례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한다. 성공의 핵심은 효율 자체가 아니라 회의 시간 단축 등 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 것이었다. 이는 앞서 분석한 강제 함수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 스페인의 교훈적 사례. 정부 주도로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험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나 미흡한 운영 관리로 인해 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던 사례이다. 이는 제도의 성공이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으로 담보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주요 국제 사례 정량적 성과 비교. 영국 61개 기업 다수 업종주 32시간 임금 100% 보전. 매출 평균 1.4% 증가, 이직률 57% 감소, 병가 65% 감소. 철저한 사전 계획 및 성과 측정. 아이슬란드 공공부문주 3,536시간 임금 100% 보전. 생산성 유지 또는 향상, 스트레스 감소, 워라밸 개선. 노사합의 기반의 점진적 확대.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IT주 4일째 금요일 휴무. 생산성 40% 향상, 전기료 23% 절감, 이직률 감소. 비효율적 회의 문화 개선 등 업무 프로세스 혁신. 영국 아톰은행 금융주 34시간 임금 100% 보전. 직원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 비대면 기반 업무 환경. 뉴질랜드 퍼페추얼 가디언 부동산 관리주 32시간 임금 100% 보전. 스트레스 7% 감소, 직무 만족도 5% 증가, 워라밸 24% 개선.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 대한민국의 경험 시범사업과 선도 기업들의 통찰. 경기도 시범사업.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실험으로 68개 참여 기업의 임금 보전 장려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 사업은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 생산성, 직무 만족도 등 44개 세부 지표를 통해 성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다만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다는 점은 변화에 대한 뿌리 깊은 관성과 저항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시사점이다. 국내 선도 기업 사례 휴넷, 코아드, SK, 포스코 등 국내 성공 사례들은 어떻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휴넷의 성공은 임금 100% 보전이라는 전폭적인 신뢰와 투자가 기반이 되었다. 코아드는 직원들의 아이디어, 스마트 팩토리 도입, 회의 없는 문화라는 삼박자가 결합하여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했다. 반면 SK, 포스코,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은 격주 또는 월 1회 휴무라는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일수록 변화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거시경제 및 사회적 파급 효과. 주요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두 경제 이야기. 주 4.5일제는 산업별로 명암을 극명하게 가르며 두 개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성장 예상 부문 관광, 레저, 유통. 이들 산업은 늘어난 여가 시간으로 인한 수요 급증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들은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결국 인력난 심화와 인건비 상승 압박에 직면하게 되어 수요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진다. 도전 측면 부문 제조업, 조선업, 중소기업. 이들 부문은 인건비 상승과 생산량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수출 중심 제조업은 원가 경쟁력 약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가 생산성 문제, 근로시간 단축과 한국 경제 구조의 불협화음. 이 문제는 주 4.5일제 도입의 가장 근본적인 아킬레스건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의 약 3분의 2, 67% 수준에 불과하며 이미 주 4일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벌어지는 격차. 더 심각한 문제는 2018년 이후 한국의 임금 상승률, 연평균 4.0%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 연평균 1.7%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핵심 딜레마.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 없이 전국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거시경제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주 4.5일제 논쟁은 더 큰 차원의 국가적 경제 질문에 대한 대리전 성격을 띈다. 즉, 대한민국 경제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노동자본 투입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생산성 혁신 주도형 성장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과거 한국의 경제 성장은 장시간 노동과 제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데이터는 이 모델이 생산성 정체라는 한계에 부딪혔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주 4.5일제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생산성 주도 모델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생산성 향상 없이 도입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근로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DNA를 진화시킬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미래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장기적 사회 변화 직장을 넘어서 주 4.5일제는 장기적으로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가족 및 공동체 생활의 변화, 육아, 부모 부양, 지역사회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다. 도시농촌 역학관계 주말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으로의 여행이 증가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아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일에 대한 재정의 노동의 가치를 투입된 시간이 아닌 창출된 성과로 평가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교육, 경력 경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주 4.5일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일방적인 법제화가 아닌 정교하고 다층적인 전략을 통해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의 필수성 합의 구축.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강제는 극심한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양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개혁. 정책이 현실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정 근로시간을 새로운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초과근무 수당 산정 방식, 연차휴가 제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보호체계 확대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성과 중심의 기업 문화 조성. 법적 변화라는 하드웨어에 걸맞은 문화적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제실주의 퍼센티이즘에서 성과주의로 정부와 경제단체는 단순히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성실함으로 여기는 문화를 근절하고, 창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해야 한다. 관리자 교육 및 개발 유연원격 근무팀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시간을 넘어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한다. 단계적 유연적 접근, 산업 현실에 맞춘 이행. 획일적인 접근은 실패가 예견된 길이다. 공공부문 및 대기업 선도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먼저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유연성 허용, 금융, IT,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차등적인 도입 모델과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 일본처럼 4주 단위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기반의 자발적 확산, 초기에는 강제적인 의무화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금융지원, 일시적인 임금 보전을 넘어 코아드의 성공 사례처럼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동화 설비,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기존 인프라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중소기업이 단축된 근무시간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와 인사 시스템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 컨설팅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결론, 균형 잡힌 전진을 향하여
결론적으로 주 4.5일 근무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거대한 기회와 심각한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는 양날의 검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신중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환은 단순한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 문화적 혁신, 그리고 취약 부문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결합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로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덜 일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주 4.5일제는 그 목표를 향한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그 길은 신중하고 균형 잡힌 걸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